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호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호수 의원입니다.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파 최초 후 주 7일 기후 방송이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0회 방송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원 광교 1, 2동 지역구 의원인데요. 경기도의회 13개 상임위 중에 현재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농정해양위원회는 주로 경기도 농업, 축산업 그리고 해양 관련 정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상임위 활동하면서 농업과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악취 저감과 귀농어, 귀촌 활성화 같은 농업 현안들을 해결하여 경기도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저희 의정 활동과 지역 현안들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후에서 늘 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 주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오늘 딱 마침 그런 일을 하시는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지금 광교 1동, 2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광교 신도시 송전탑 이전 사업이 지역구의 이슈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됐나요? 2010년 광교 신도시 개발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단이 된 거죠. 어떻게 됐나요? 네, 지금 광교 신도시 송전탑 이전 문제는요. 말씀하신 대로 2010년 광교 신도시 개발 초기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요. 네. 송전탑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고압선을 전잡하는 송전탑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송전탑 이전은 단순히 시설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정주 여건 개선을 하고 광교 신도시의 가치와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전탑 이전 사업은 제가 5번의 정담회를 통해 가지고 오랜 논의 끝에 착공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전하려다가요. 네. 그래서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송전탑 이전하는데 좀 필요한 자재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원시로 지금 현재는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는 시기를 봐가지고 조속히 이전 사업을 좀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단된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송전탑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송전탑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송전탑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살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전 문제가 확실히 주민들에게는 큰 이슈일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의원님께서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5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렇게 들었는데요. 의원님이 보실 때 내년 예산 편성에서 시급하게 확대되어야 된다 하는 분야가 있다면요. 네,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2025년 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좀 지적했는데요. 그중에서 축산 악취 저감과 하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축산 악취 저감 시설 사업과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은 축산 농가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산 농가 악취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겠죠. 생각하는데요. 네. 그리고 축분의 대비화와 자원화는 악취를 줄이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필수적인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예산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더 많은 농가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엔 더 많은 농가에 시설과 기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화해 육성 개통 거점 농가 육성 사업으로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인데요. 네. 경기도는 화해 산업의 국내 최대 생산지 중에서 하나지만은 여전히 외국 품종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장미와 국화 같은 국산 품종으로 인해 개발을 하고 시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필요한 사업인데요.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화해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5년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경기도 화해산업 활성화를 위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에서 축산과 화해 분야는 경기도 농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축산 저감 사업으로 농가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화해 육성 사업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축산 농가와 화해 농가분들께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의 기후에 나오는 전문가분들이 다들 이 축산 분뇨를 자원화하는 게 자원 순환하는 게 네네네. 이게 에너지화하고 하는 게 탄소 절감에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종다형성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여러 공원이나 그렇죠. 뭐 화훼 농가나 이런 데서 이 외국 품종 때문에 농가 로열티가 있다. 이 얘기만 들었는데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실제로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 이렇게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게 아버님이 농부셨다고요. 아무래도 현장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가축 분뇨 냄새 없애는 것까지 도의원님이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떠셨나요? 네네. 네. 네, 저 부모님도 지금 현재 농부이신데요. 네. 어릴 때부터 농업 현장에서 일손을 돕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업과 축산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네. 특히 농축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축산 농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피트모스를 활용한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인 농가들을 방문하였는데요. 이번 방문에서는 시범 사업 준비 상황과 피트모스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축산 농가들과 함께 논의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피트모스는 북유럽의 좋은 지역에서 형성된 천연 유기물로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축사 내의 배설물의 수분을 흡수하고 통기성을 높여주고 발효를 촉진하면서 악취를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피트모스로 활용한 악취 저감 기술이 축사 환경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아주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시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체감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축산 농가와 주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향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악취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환경 친화적이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피트모스로 활용한 악취 저감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생산된 양질의 퇴비를 다시 농가에 공급해서 오염된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 농산물이 앞으로 수확이 늘어날 수 있도록 경축순환 농업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축산 농가에 대한 기술 지원과 활용 교육 그리고 초기 비용 지원 같은 체계적인 정책도 필요한데요.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전역의 축산 농가에 이러한 기술을 확대 적용해서 네. 축산업이 지역 주민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경기도에서 축산업 하시는 농가분들이 들으시면 다들 네네. 반가울 이야기인데요. 네네, 그렇죠. 경축 순환농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그렇죠. 토양의 질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쌀값 폭락도 지금 농촌에서 아주 큰 주제던데요. 이게 의원님께서는 지금 쌀 소비 촉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김밥 축제도 열었다 하셨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요즘 쌀 소비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가지고 농가들의 근심이 좀 큰 상황이라 그렇죠, 마음이 지금 현재 좀 무겁습니다. 네. 예, 쌀은 우리 농업의 중심이고 국민 식탁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쌀 소비 촉진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 농수산 할인 쿠폰 사업을 포함하기도 했고요. 올 4월에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김밥 페스타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김밥 페스타는 경기물을 주제로 해가지고 경김이요. 네. 경김을 주제로 해서 김밥을 통해 쌀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였는데요. 하루에 약 한 3,000명 정도 많은 도민분들께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네. 아주 홍보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미로 만든 다양한 김밥을 맛보고 경기도 각 지역의 농산물을 함께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31개 시군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속재료로 활용한 지역 대표 김밥 메뉴를 선보였는데요. 지역 농산물들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와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네. 자리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쌀 소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쌀값 폭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쌀 소비 촉진과 재고 관리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학교 급식과 공공기관에서 네. 국산 쌀 소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김밥과 같은 좀 K푸드 메뉴를 개발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기존 논을 활용해 가지고 가루쌀이라든지 콩, 밀 등을 대체 작물을 좀 재배할 수 있게끔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쌀 과잉 생산을 조절하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꼭 반영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쌀값이 가장 농가 소득에서 주요한 부분일 텐데 의원님께서 김밥 이런 K푸드 메뉴를 개발해서 해외 네네. 시장으로 가자 하시니까 네네. 사실 지금 K-팝부터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한국 쌀이라고 하면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맞습니다. 드네요. 네. 그래요. 우리 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광교 1동 2동 수원의 이호수 도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이린 카라의 페임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볼게요. 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민생의회. 오늘 수원시 광교 1동 2동의 이호수 경기도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까 4부에서 진짜 그 순환 농법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경축 순환 농법 얘기도 그렇고 정말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네. 축산 악취 감소 부분이나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네, 그렇죠. 식집사 요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의원님께서 아까 쉬는 시간에 딱 제 뒤에 있는 이 나무 이름을 맞히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네. 진행자님 뒤에 보면 녹보수 화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녹보수 화분이 꽃이 예. 아주 하얀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거든요. 이 꽃말 같은 경우는 행운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네네.
저희 이 꽃 피는 걸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키우니까 물을 잘 줘야겠네요. 꽃이 피도록. 네, 꽃이 피면은 그만큼 행운적으로 이제 행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뭐 좋은 꽃입니다, 아주. 저희가 꼭 이 꽃을 봐야겠습니다. 네네. 꽃말도 행운이라고 하니까. 네네. 그래요. 이제 의원님께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사이버 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걸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사이버 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네. 요즘 반려식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병충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고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조례안은 도민들께서 키우시는 식물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처방해주는 사이버 식물병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가지고 도민들이 아픈 식물 사진을 사이버 식물병원에 보내면 농업기술 전문가가 이를 분석해가지고 병충해 진단과 식물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얻고자 했던 목표는 또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반려식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다른 하나는 화훼산업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반려식물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힐링과 정서적 안정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더 쉽고 즐겁게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례가 시행된 후에 경기도 내 반려식물 문화가 확산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도민들로부터 이런 시스템이 생겨서 반려식물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즘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도 반려식물 문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더 많은 도민분들이 식물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 식집사 있죠. 네. 네, 많다고 들었는데요. 사이버 식물병원이 식집사님들께 많은 도움이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관심들이 많으신데 경기도 사이버 식물병원 여기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그렇죠. 전문가가 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우리 키우는 거에 편해질 것만 생각했는데 의원님 말씀에 화훼 산업 활성화도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니까 이것도 산업과 연결이 되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네요. 네, 요즘 반려동물이 많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요즘 또 반려식물도 많이 주민들이 반려식물을 보물해서 많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주 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네, 식물을 키우는 것도 그렇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네네네. 그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이호수 의원님은 어떻게 수원 광교에서 정치를 시작하셨을까 하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광교 신도시 아파트에 분양받고 입주하신 게 정치 입문 계기가 되셨다고요? 네, 그렇죠.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광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하고 봉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네. 봉사활동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역 내 다양한 현안 문제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경기도청 이전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청 이전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제가 맡게 되었어요. 경기도청을 이전하는데 지역 주민들과 많은 노력으로 지금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생긴 불편함과 주민들이 겪는 문제들 중 도로라든지 학교, 공공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생각보다 좀 컸었거든요. 네, 신도시가 그렇죠, 처음에. 네,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였습니다. 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 역시 큰 걱정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광교 입주자 대표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저를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입문한 뒤로는 지역 현안 문제들을 저 혼자가 아닌 주민들과 소통하며 하나둘 해결했는데요. 소통 정치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주민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입문의 시작이 광교였다면 이제는 광교와 경기도 전체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광교 신도시에 들어가셔서 이제 입주자 대표로 활동하시면서 뭔가 갈등을 조정하거나 소통하는 일을 충분히 현장에서 해보시고 이제 도의원이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경기도청 수원의 구도심에 있던 본도심에 있던 게 이제 광교로 옮길 때 그때 이전 추진위원회 사무국장도 맡으셨고요. 네, 네. 그래요. 근데 경기도의회에 딱 입주자 대표 하시다가 경기도의회에 들어가실 때 요거는 내가 꼭 해야겠다 하고 공언하신 공약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경기도의회에 입성하면서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드린 공약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좀 둔 내용이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광교 지역 공공기관 이전 결정 취소 및 원상 복귀, 그리고 광교 개발 이익금 정산 문제 해결, 그리고 경기도 융합타운 내 초중등 복합학교 설립이었습니다. 우선 광교 지역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해당 기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네.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 지속해서 도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교 개발 이익금 정산 문제는 경기도, GH, 수원시, 용인시 간의 이익 배분 문제로 오랜 시간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재 판정 이후에도 정산금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융합타운 내 초중등 복합학교 설립은 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요. 교육청과 주택도시공사 간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6년간 좀 답보 상태에 있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네 차례에 걸친 정담을 통해 가지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재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인데요. 도민과 지역 주민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앞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더 살기 좋은 광교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교 개발 이익금 정산 문제에 나서시는 거는 이 정산금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렇죠. 복리 사업에 사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시고, 예, 초중등 복합학교도 그러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이고요. 네. 그러네요. 또 의원님 밀라노 3580님이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이탈리아 북부의 포강 위역이 최대 쌀 생산지예요. 근데 쌀 종류가 달라서 이탈리아에 있는 아시아 식당은 일본 쌀을 사용하더라고요. 가격 경쟁만 된다면 한국 쌀도 충분히 찾을 텐데요. 한식에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열광하는 분들이 어떤 쌀이 적합한지 물어보거든요. 김밥에 쓰일 수 있는 비슷한 종을 안내해 주긴 하지만 저부터도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쌀이 해외 수출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감사하네요. 그렇겠네요. 한식 좋아하는 분들이 네, 어떤 맞죠. 쌀을 쓸까 할 때 한국 쌀 쓰고 싶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경기도 화성에서 네. 수향미라고. 수향미요. 네네. 아주 밥을 이제 짓다 보면은 아주 그 향을 맡으면은 아주 향기가 팝콘 냄새가 나도록 아주 고소한 그런 밥맛이 아주 좋은 네. 그런 그 쌀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에요. 네네. 수향미. 네. 또 기억을 해야겠네요. 또 의원님이 입주자 대표만 하신 게 아니고 지금 광교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후원회인 홀씨 회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는 어떻게 인연을 맺고 또 어떤 활동을 하신 걸까요? 네, 제가 광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인연은 2015년 광교동 카페거리에서 진행된 꿈마을 사랑장이라고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광교 신도시 입주가 이제 하나둘 이제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가지고 카페거리 하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광교동 카페거리요. 네네네. 네. 그때 꿈마을 사랑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꿈마을 사랑장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단장을 맡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도 함께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원장님께 찾아가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때부터 장애인 시설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네네. 처음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살아갔을 때는 지역에서는 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많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많은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광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말씀 그대로 주간의 이용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일상생활이라든지 교육훈련, 취미, 여가 활동 등 여러 교육을 하는 기관인데요. 네. 이 기관에서 질 좋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고민 중에 홀씨라는 운영위원회 후원회를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있는 단체에 들어가셨던 게 아니라 후원회를 만드신 거네요. 네네, 가서 만들었죠. 네. 네. 홀씨는 민들레 홀씨 같은 많은 곳에 좀 이 따뜻한 정을 나누자는 의미로 제가 초대 회장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1호점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100호점이 넘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아주 모범적인 후원회가 되었습니다. 네.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좀 질 좋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지금 너무 뿌듯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의원이 되고 회장직에서는 지금 물러났지만은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산하기관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방문해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설 이용자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대부도에 있는 해양안전체험관이라든지 네. 양평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소 그리고 용인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 네. 평택에 있는 평택항만공사, 그리고 오산의 무량기수목원, 화성의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한 6곳을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고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장애인분들과 현장을 다니면서 또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았고 이번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관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월에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 확대를 위해 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하고 장애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분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직접 같이 다니시면서 이러이러한 도로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 그럼 그렇죠. 요즘 뭐 배리어 프리 얘기하는 것처럼 무장애 시설로 만드는데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실 수 있었겠네요. 같이 네네네. 다녀봤으니까. 특히 뭐 평택항만공사에 갔을 때는 배를 이렇게 탈 때 저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잘 없어가지고 했었는데 장애인분들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네. 그 부분을 시설을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를 확대했고 네. 또 무량기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동 카트를 또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좋은 환경이 있지만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그 좋은 환경을 볼 수 있는 게 잘 힘들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네, 전기 맞아요. 카트를 도입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좋은 환경을 이용자분들이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놓은 사례입니다. 네, 무량기수목원의 전기 카트를 보면 네네. 우리 의원님 생각이 나겠습니다. 앞으로. 네네.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여러 곳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발의하실 계획이 있는 조례안이나 지금 발의 추진 중인 조례안이 있다면 또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발의할 조례안 중에 특히 공유하고 싶은 조례안은요. 경기도 귀농업 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네. 이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특히 40세 미만의 청년 귀농업인과 귀촌인을 우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래 세대의 농어촌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청년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안정적인 정착과 생계를 이어가는 문제인데요. 네, 정착과 생계. 네, 그렇죠. 네. 이번 조례안은 청년 귀농업인들에게 초기 지원을 강화하고 재배라든지 사육, 양식하는 풍모부 판로 상담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농어촌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도전으로 기회를 이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귀농업 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과 특수상황 지역으로서 이주를 우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가지고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은 단순히 생산의 영역을 넘어가지고 우리 사회의 환경과 식량 안보 그리고 지역 사회의 문화와도 깊이 연결된 중요한 산업인데요.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귀농업 귀촌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농업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 귀농업 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제 앞으로 발의하시려고 하는데 청년 귀농어업인들을 지원하면서 농어촌 지역이 좀 균형 발전을 하고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정말 의원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참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출연하는 의원님들께 드리는 질문인데 오늘의 기후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게 자연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극곰이나 우리 건강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기후 위기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기후 변화는요 단순히 북극곰이나 지구 환경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생존, 미래 세대의 삶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기후 위기는 이제 환경 문제를 넘어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대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특히 저는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기후위기가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체감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네. 어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축산업계에서는 악취와 같은 환경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생존과 일상적인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환경 친화적 악취 저감 방안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이는 축산 환경 개선과 동시에 탄소 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또한 저는 농업의 기후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과 탄소 저감 기술 도입 그리고 귀농업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결국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할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개인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한다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까지 하시는 조례안들이 다 기후위기 대응과 연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시간이 이제 3분 30초가 남아서 네네. 마무리 발언을 여쭤봐야겠습니다.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늘의 기후를 통해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어 가지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민생과 지역 현안 그리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지역 주민과 도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특히 환경 문제라든지 농축 산업, 지역 발전 등 도민 여러분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지역 현안 등 큰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수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오늘의 기후에서 오늘 이호수 의원님 명예기후 특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면서 나누실 이야기 있을 때 수시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